좋아, 좋아, 좋아. 이제 드디어. 아, 진짜. 목도 아프고. 영상이런데 우리가 영화이다 연상 영화 이런 거 예전에 이걸 쉽게 말했다 네 일본이야 그치. 그러면 그 위치를 딱 이렇게. 저기 또 일리도 뭔가 서로 쉽게 쉽게 다 나만 다 말했는데. 그냥 받았잖아 가야 되는데 안 보고 그래서 안 먹어요 그냥 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하는 거 있을 거야 내가 밑에가 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수학쌤 향은 나의 감정 없어? 수학쌤은 연민 그렇지, 그렇지. 애정인데 영민이니까, 애정인데 영민이니까 그 감정은 되게 이렇잖아. 네네. 아, 이거 외워도 되나? 그거잖아, 임마. 네가 지금 너 그 아래에다가, 으이씨, 6번에다가 5번 써놨잖아. 이거 한명아. 저는 열심히 하는 뭐었어? 이거 한명아. 콘벤션 보고 싶지. 뭐, 이거 그냥 몇 쓰냐.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없어. 있어. 이, 프레젠트가 무슨 거야? 걔네가 돌아가서 저기, 기대가 있어. 예? 괜찮으세요? 이, 알아듣고, 그렇죠. 프리더베이트는 뭐야? 프리더베이트. 걔는 그냥 이렇게 빨리 질문을 알아듣고. 이거 엄청 쉽네. 이게 1, 2, 3, 4.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거 많아요. 습관이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죠. 혹시 습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쓸 수도 있죠. 네, 난 훨씬 좋아. 오케이. 넌, 그러면 S 많이 내가면 아까 얘기요? 도전해도 괜찮아요. 오래는 괜찮아요. 도전은 오래는 씨. 괜찮아요. 또 막, 막. 습관이 네, 안정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죽었다. 네. 뭐야? 그렇었어. 죽었다. 오케이. 사망 확정. 민정이 교무실로. 민정이는 교무실로. 오케이. 사망 확정. 너도 와서 그럼 제시 봐요. 저도 시험지 또 뽑아드릴게요. 일단, 어, 아니요. 책이 오겠지만, 오늘도 신기 안 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안 오면 내일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서, 걔네.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와서 싫어요.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시험지를 따로 뽑아야 되는데 난 그걸 100% 기억 못 해요. 오케이. 그러세요, 그러면. 인정. 근데 봐봐.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해놓고 아마도 내가 네가 안 온 걸 모를 거란 말이야. 까먹을 거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탑지요? 음. 그래서 아무튼 뭐지? 녹화는 언제 켜졌대? 잘못 들렸네요. 응. 어? 넌 다들 너무 재밌게. 구독이, 구독이. 구독.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책은 왔어요. 내 책은 안 왔어. 체크. 응. 좋은 쌤은 어제 책이 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래서 내 건 오늘 오겠지 했는데 나는 안 왔어. 응. 내건 안 왔어요. 뭐지? 아무튼 일단 요게요. 책이 있었어야 그림이 좋은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네. 씨, 내일은 오겠죠? 네, 이거예요. 그거 1, 2, 3학년 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것도 만들고 너네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3권씩 9권 만들어다 뒤질 뻔했어요. 일단, 얘는요, 원래는 추론편 2권으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고3고 모의고사를 들어가는데, 바로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들어가면, 토하다가, 시발 영어 안 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맛보기 단계로 1권인데요. 1권은 앞부분 이름부터가 웜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도 안 나오는 힘들어가지고. 문제 유형들은 목적, 심경, 분위기, 도표, 일치불일 제작 쉽죠?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하라는. 제 중에 하나가 왜 얘가 하나가 아니야? 아니고 그냥 되게 나 지금 2학년 때부터 얘기하는 그거는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책이 없어갖고 죄송하네요. 그래서 앞부분은 쉬운 지문들 조금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문별 일단 개관도 간단하게 할 겸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담아놨고 좀 넘어가면 이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책은. 그래서 책이 맨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얘는 되게 그냥 빨리빨리 털고 갈 거예요. 옛날 교재에 한 지문에 지문 2개씩밖에 썼잖아요. 빽빽하게. 근데 한 지문에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내가 그걸 다 풀 건 아니잖아요. 주로 숙제해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목표는 겨울방학 때 이거 끝내버리기예요. 하라마 왜?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 너한테는 또 고3 줬냐? 이거 하이포 줬냐? 어? 야, 아까 내가 어떤 거 어디 갔냐? 내가 저거 이거 아닌데 하지 않았어, 너네. 다들 워드 마스터인데 이랬잖아. 그지? 어디 갔지? 아니, 그렇다고 쟤를 보낼 수는 없는데? 여기 있다. 어? 너 어디 갔어, 이거? 이거랑 진짜 응? 쉬는 시간에 봐도 돼. 그죠? 그래서 언제요? 특강 같은 단어 안 할 거고. 오케이. 여기 있다. 씨. 없는 줄 알았네. 아, 뭐야.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겁나 쉬울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단어만 좀 까다로운 게 있을 뿐. 그래서 목적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독해 수업할 때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다 까먹었을 거라서 요 목적이 우리 지문 번호로 몇 번이에요? 문제 번호로 시험지에서? 그죠? 똑똑하다. 오케이. 그러면 18번은 언제 풀으라 그랬어요? 듣기 할 때. 그죠? 듣기 뒷페이지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왜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듣기 앞페이지 할 때는 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김에 불- 측에서 두 겹 찍어 놓은 거 없나?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시험지 책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가 표지고 한 장 넘어가면 여기가 듣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뒷장 보려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차피 뒷장 보는 김에 2장 넘어가시란 얘기예요. 2장 넘어가면 여기 내용 일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내용 일치부터 푸는 게 좋냐면 그냥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주로 너네들 모의고사 볼 때 영어 시간의 멘탈이 어때요? 그죠?
언제 끝나지? 존나 하기 싫다. 잘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멘탈은 어떨 것 같아요? 수능 볼 때 졸리면 지금 정신 나간 거지, 이 사람아. 수능 볼 때 졸리는 경우는 약 먹었을 때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수능 보면 보통 떨리잖아요. 그럴까 봐 뭐 청심환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 청심환 먹어놓으면 그게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약이다 보니까 심박수를 낮춰요. 그러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마치 자는 거랑 유사한 거잖아요. 심장 느리게 뛰고 몸 대사가 느려지면 그럼 졸려요. 그래서 이제 극도의 긴장 상태일 때 막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서 울릴 정도일 때는 그걸 먹는 건데 나는 평상시에는 괜찮아 버틸만 했어 그러면 안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긴장이 굉장히 심하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청심환 잘못 먹으면 원래 나 깡다구 좋아갖고 안 떠는데 괜히 그거 먹으면 졸려요. 수능 때는 보통 안 졸려요. 고3 때는 멘탈이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잖아요. 2교시까지 수학까지 딱 보고 그럼 밥이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춰야 돼요. 물론 뭐 정시로는 대학을 안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시로 대학을 갈 거면 여러분 내신보다 1점은 위를 맞아야 돼요. 내가 내신이 3점대면 정시 2점 맞아야 되고요. 내가 내신 2.2에서 수시를 썼으면 정시로 그 대학 가려면 1점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로는 안 가는 게 바람직한데 하물며 정시야 내가 그러면 존나 떨릴걸요 진짜로. 개 떨려요. 최저여도 떨려요. 왜냐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최저만 맞추면 돼요. 이제 최저만 남았어. 근데 3합 6이야. 근데 봐봐. 국어를 좆된 것 같아요. 국어 3인 것 같아 느낌이. 이건 좆됐어. 그럼 이제 답은 영어를 1을 맞춰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탐구가 없어. 내가 원래 국영수를 맞춰서 2 하려고 했는데 국어 혹은 수학이 3이에요. 그러면 영어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개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릿속에 1교시, 2교시의 문제, 국어랑 수학 문제 떠다니면서 씨 내가 국어 왜 그랬지 막 이러다 시험 문제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개 쌌어요. 이건 답이 없다 올해는 나는 글렀다. 그러면 밥 먹으면서 울겠죠? 밥도 못 먹거나 그러면 울면서 눈물의 밥을 먹고 영어 시험 지가 이제 받아봤자 멘탈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는 뭐하나. 이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건 저런 상태건 주로 여러분들의 3교시 영어 볼 때의 멘탈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집중력이 최고조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밥을 먹을 거니까 밥을 분명 먹어야 돼요. 먹어야 대가리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졸릴 수도 있겠죠. 피곤하고 머리가 덜 돌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슉 넘어가서 제목 어디 갔냐? 요지 밑에. 요지 밑에. 요지 어디까지 나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멘탈인데 요거를 갑자기 딱 읽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심지어 내가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 조용해도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 수능 볼 때는 딱히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토익 시험이나 뭐 토플 시험이나 탭스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대학교 때니까 주말이잖아요. 영어 시험들은 주로. 주말에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술을 처먹어요. 그리고 존나 졸리겠죠?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듣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독해 문제를 풀잖아요? 그냥 조용해도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술도 취했고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심지어 떠들고 있어요. 영어로. 우리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뭐라고?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거다라는 게 그냥 제 가정이에요. 근데 내용일치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 안내문은 빼놨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표도 아니고 안내문이에요. 왜냐면 안내문 그게 영어예요. 그 틀린 그림 찾기지? 그잖아요. 그 장애 감별 문제예요, 그거는. 그거 틀리면 어디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대가리가 어디가 하나 푸거나요, 지금? 왜냐면, 안내문 문제 틀리는 새끼는 딱 하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 외의 경우를 수능에서 틀려온 경우를 못 봐서, 수능에서 안내문 틀리는 새끼는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존나 벌벌벌벌 떨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풀어가지고, 일치하는 건데 틀린 거 골라놓고 틀려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틀린 그림 찾기잖아요. 위에서 아래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어쨌거나 몇 단편적인 글자라도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일단 눈이 이 외래어에 익숙해지는 시간 두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저는 내용 일치 문제 있죠. 글 형식으로 된 거. 그 다음에 그거 푸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도표 문제가 가끔 문장이 괴랄하게 길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꾸역꾸역 답은 맞출 수 있으나 문장 자체가 길어서 안 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도표 문제의 지문의 특징은요. 어려운 문장 같은 문장이 반복돼요. 왜냐면 진술이 이럴 거거든요. 뭐 2022년에 한국의 대일 무역 수출 금액은 2023년에 일본의 대한 무역 수출 금액의 3배보다는 많다. 이게 만약에 2번이었으면 그러면 3번에는 똑같아요. 2022년에 한국 이런 식으로 편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한 번 해석해 놓으면 프리패스가 되는데 그 한 번이 잘 안 익힐 수가 있어요. 문장이 어려우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답 찾기 쉬운 내용 일치 먼저 해놓고 머리 좀 예열되고 이제 글이 읽히기 시작하면 도표 문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법 문제 푸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법 문제는 왜요? 그거 독해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문법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밑줄 딱 보고 나한테 뭘 묻는 거지 바로 파악하고 알면 확인하고 모르면 다음 선지 이렇게 넘어가시라 그랬어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5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확률이 20%에서 25% 늘잖아요. 사선다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찍으시라고요. 찍는 거는. 그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아직 뒷장이 안 넘어갔으면 43, 45 장문이요. 스토리텔링 형식의 글 있죠? 걔가 그나마 쉽게 읽히는 문장의 유형이니까 일상적인 문장일 거라서 그래서 걔 읽어보시고 이제 뒷장 넘어가면 18, 19, 20번 그 중에서 목적, 서설이 되게 길었네요. 일단 그러면 목적 유형은 간단하게 개관을 해봅시다. 굉장히 뭐랄까요? 친절한 고3 모의고사 18번 문제네요. 개짧네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 수능 모의고사는 얘보다 한 2줄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조금 넓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웠을 때 나한테 최적화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조금 넓어요. 제 모니터 사이즈에 맞춰놓은 거라. 내 모니터 사이즈에 잘 맞아야 너네가 보기 편해요, 사실. 아무튼 그러면 목적 문제는요. 요렇게 말씀드리죠. 글의 앞부분에서요. 우리는 요 정도 파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글쓴이하고 독자하고의 관계 정도 파악해 봅시다. 아니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략적인 목적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를 올해 뭐 여러분들의 행사에 강연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를 승낙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1, 2, 3, 4에 보니까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승낙은 할 건데 대신에 나 강연료를 한 50%만 더 주면 안 되니? 이런 식의 용건이 다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이건 2번이건 관계를 파악하건 계략적인 목적을 파악하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 읽으면서 얘네들이 대화를 나누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겠구나 정도만 짐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극도로 쉬운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목적이 나올 거예요. 찐 목적이. 근데 이 경우보다는 중후반부에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건데 주로 후반부에 있을 거고요.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글을 쓰는 이유는요. 둘 중 하나예요. 해주세요 아니면 할게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의미하는 표현들 정도가 나왔을 때 여긴데 하고 눈깔이 딱 거기로 꽂히면 돼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로 치면 뭐 want라거나 would like to라거나 이건 이제 내가 하고 싶다잖아요. hope, want 뭐 이런 애들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해주세요 as require, ask 투부정사 뭐 이런 애들이요. 이게 이제 동사의 패턴일 거고 혹은 조동사의 경우에는 should나 must나 have to나 이런 애들이요. 혹은 보통 우리 부탁할 때 좀 공손하게 부탁하면 뭐라고 부탁해요? 해주세요 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 appreciate 같은 애들이요. 음. 아니면 뭐 thankful 아니면 thank you 이런 애들이요. 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grateful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나의 요구나 필요를 나타내는 동사든 뭐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든 요런 애들이 딱 나올 때까지요. 대충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이렇게 문장을 눈으로 쑥 훑으면 어느 정도의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 실제로 푼다고 생각해보면요. 여기요. 여기가 두 번째 케이스죠. 계략적인 목적이 이미 나와버린 상태요. I write, 나는 씁니다. To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하려고요. For, 심지어 사유도 나오네요. 감사한 이유요. Your recent orders and also to make a suggestion. 그럼 당신의 최근의 주문에 대해 감사하려고 글을 써요. 근데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 하나 하고 여기 투부정사 두 번째 거 하고 병렬 구조네요.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데 여기에 to도 목적이고 여기에 to도 목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크게 이 두 가지네요. 두 번째 거는요. 제안을 하고자 한답니다. Which I feel certain will be agreeable to you. 그럼 위치하는 제안인데 대충 보니까 뒤에 agreeable to you 무슨 말이에요? agree 할 만한이잖아요. 당신도 agree 할 만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 그럼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감사, 제안이네요. 근데 무슨 제안인지는 뒤에 나오겠죠, 이제. 대놓고 내가 뭔가를 제안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의 관계는 뭐예요? 너님의 최근의 주문에 감사합니다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지금? 그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고객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그래서 요 정도 딱 읽어놓고 나면 그 뒤에는 대충 눈으로 단어만 훑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따 높이, 과일, 초록, 먹을 거 시즌. 아, 먹을 게 많은 시즌. 초록색이니까. 그죠? 여름인가 보다. 과일도 많고 초록의 시즌이니까요. 그럼 사이에 특별히 좋은 것들. 나는 가진다? 손에. 뭔 소리지? 현재의 인가? 있다? 감자? 예외적인 퀄리티. 아, 감자? 좋아요네.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 해석은 하잖아요, 보통. 비슷해요? 요런 느낌이에요, 보통 할 때. 오케이. 그러면 제안한다 그랬잖아요. 뭐 제안하겠어요? 감자가 좋아요. 이거네요. 지금 어떤 시즌이라고요? 초록색이고 과일이나 식료품 시즌이래요. 근데 지금 뭐가 좋아요? 아이고, 고객님, 감자가 싫어.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잡숴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볼까요? 과일 라인 안에서 라즈베리, 블랙베리, 좋아요. 아이, 라즈베리 드셔보셨어? 안 잡숴봤으면 말을 말어. 한번 잡숴봐. 이 얘기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헷갈리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1, 2, 3, 4, 5는 대략만 잡아놓으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3번이요. 그죠? 이게 참 좋아. 지금 잡숴봐. 이거니까요.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2번 한 30초 드려볼게요. 해봅시다. 30초는 5번가? 1분 드릴게요. 1분.
다리 아파. 금방 잡으실 수 있죠? 지금 딱 한 1분 정도 지났네요. 그럼 몇 번이에요? 그쵸? 4번이요. 여기,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디 갔냐? invaluable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귀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이죠? 얘랑 비슷한 애가 있어요. valuable, 이 가치 있는인데, in이 붙어서 반대말일 것 같지만 더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 비슷한 게 뭔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ADSS가 뒤에 붙어요. 그쵸? priceless요. 얘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비스무리한 애들이죠. 그래서 priceless, 값싼이 아니라 매우 귀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그 다음에 해석은 딱히 안 해도 괜찮죠, 얘는. 그러면 여기 표현 정도 보고 갑시다. Not only do kids learn, 왜 어순이 요 따위예요? 그죠? 도치죠. 그럼 not only가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구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아, 나돈니가 문장 앞에 있으면 항상 도치예요. 나돈니 버돌소의 형태가 나돈니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도치가 되던가요? 도치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치에서 부정어구 도치라고 저는 수업 때 절대 말 안 해요. 부정 부사 도치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왜 그러냐면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럼 이거 되게 쉬운 말로 해봐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나를 싫어한다 할 뻔했어요. 좋아한다 합시다. 그럼 이 말 되게 짧게 바꿔봐요. 아빠랑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죠. 그럼 아빠랑 엄마니까 이거 A, B로 표현한다면 A 접속사로 치면 뭐 들어가면 돼요? and B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돈니 버돌소는 A and B 꼴이에요. 최대한 간소화시키면. 그래? 그때 A하고 B는 병렬 구조겠죠. 당연히. 등위 접속사에 의해 이어지니까. 혹은 나돈니 버돌소는 상관 접속사라고 하니까 항상 병렬 구조예요. 근데 뭐랑 뭐가 병렬인지를 확인하시면 얘가 도치되는 문장인지 안 도치되는 문장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요 문장 해석해 봅시다. 아이들은 배울 뿐만 아니라죠. 뭐에 관해서 예술에 관해서 미술이든 예술이든 그곳에서 미술에 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또 뭐 하기도 해요? 스킬을 배우기도 해요. 그러면 대절에 관련된 스킬이네요. 그러면 지금 겹치는 내용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킬도 배웁니다예요. 그러면 뭐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미술과 스킬을 배웁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술도 배우고 기술도 배웁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글쓴이는 지금 수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의 문장은 예를 들어 최대한 간략하게 해볼게요. Tom and Jane 아이고 케이스 누구 할까요? 뭐 아무거나 갑시다. 존스요.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가자. 존이 안 나왔네요. 존. 이 문장 나돈니 버돌소로 바꾸면 뭐예요? Not only Tom, 그죠? But also Jane이잖아요. 그러면 뭐랑 뭐가 병렬이죠? 명사가 병렬이죠. 이럴 때 뭐가 병렬 구조냐? 를 잡으면 이 A하고 B에 해당하는 애를 나돈니가 꾸미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돈니 A 버돌소 B에서 A를 나돈니가 꾸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마저 써보면 이고 이렇게 되는데 not only가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얘가 꾸미는 A의 품사가 뭡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요. 그럼 not only가 뭐를 꾸며요? 명사를 꾸며요. 그럼 이 새끼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얘는 부정의 말하자면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가 동사 목적어잖아요. 얘 도치 됐어요? 도치 안 됐어요? 도치 안 된 거예요. 요렇게요. 그래서 이게 한 고2, 고3 고3에는 어차피 문자 쉽게 내니까 보통 고2 1, 2, 3 중에 영어 내신이 제일 어려운 게 고2 때예요. 고3 때는요. 보통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낮은 편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지랄 맞을 거거든요. 중간고사, 수능 특강, 영어 책 한 권. 이렇게요. 아니면 한 권은 좀 에바예요. 미림, 문영 혹시 모르겠어요. 미림 같은 학교는 진짜 한 권대요. 근데 문영도 지랄 막힌 내한 가지인데, 너네는, 제 경험상, 너네는 올해부터 수능 특강 영어 할 거예요. 2학기 때부터. 문영 영어는 항상 그랬어요. 2학년 2학기 때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이에요. 고3 거. 네. 근데 그게 보면,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2학년 때 들어오는 영어 선생님이 3학년 받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은 수업 혼나게 해버리려고 2, 3학년을 같은 수업 하더라고요. 작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요 문장에다가 요 문장을 not only Tom but also Jane 요런 함정을 파놓는다는 얘기예요. Does hate John 요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부사의 개념을 부정의 부사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그리고 나돈니가 뭐를 꾸미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면 못 맞춰요. 그죠? 부정어구 나돈니 도치에 썼는데 이거 맞나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신용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일단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겠죠? 패스. 내용 일치 부분 말 그대로 웜업이니까 아니 여기 일과는 후딱후딱 하면서 넘어갑시다. 3번 해보시고 같이 볼게요. 꼬리야. 번이요? 3번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요. I'm writing to you. 당신에게 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ith new information. 뭘 갖고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요. 뭐에 관한? 당신의 고객님의 현재의 멤버십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고객님 멤버십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죠. 그럼 편지 쓰는 사람은 뭐 회사 담당자고 받는 사람은 고객님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고객님들이 여기에 sign up for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입하다예요. 그럼 for이 붙었으니까 어디에 가입하다예요. 그래서 보통 그 영어 외국 사이트에요.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 보통요. sign up이라고 나올 겁니다. 가입하라. 그래서 작년에는 고객님께서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는 멤버십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뭐 백화점도 아니고 뭐야. 박물관 멤버십이네요. 그리고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읽기 싫어요. 언제나 저는 저의 문제풀이 방식은 이따위죠. 그냥 실제로 저 문제 풀 때 그래요. 읽기 싫은데 더 읽어야 되나? 항상 이래서 호시탐탐 안 읽을 기회만 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듣기 하는 중이었다 쳐봐요. 이만큼 정도 읽었을 때 다음 문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돌아왔을 때 어차피 여기서부터 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살짝 훑어보자고요. 아까 요런 단어 나오면 딱 찍어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냥 hope만 갑시다. hope. 그냥 we hope 할까요? We hope you. 우리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죠. 그냥 이렇게 병신같이 해놨네요. 감성이 할걸. 괜히 지워가지고. 우린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You enjoy these offer. 고객님이
이 새로운 제안을 즐기시면,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네요. 뭐, 앞문장 살짝 읽고 내려가도 되고,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그럼, 뭔가 제안을 했네. 그쵸? 고객님한테 제안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둘 중 하나죠. 그죠? 잡숴봐. 잡숴봐. 이거 아니면, 고객님, 이러한 새로운 혜택이 있으니까 뭐, 여기처럼 뭐, 이용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앞에 보시면요. You will also be invited. 고객님은 초대받을 거예요. All new exhibition openings. 아까 박물관이라 그랬으니까 전시회의 오프닝은 개막 행사라고 보시면 되죠. 개막 행사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공짜는 아니란 얘기죠. 저렴한 가격 39,9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잡숴봐요. 이것도. 그죠? 괜히 봐봐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회사에서 어머 고객님 멤버십 포인트가 뭐랄까 멤버십 포인트가 39만 점이 있으신데 빨리 쓰세요. 이거 공짜예요. 이렇게 알려줄 리가 있어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멤버십 포인트는 이럴 때 많이 알려줘요. 고객님이 보유하신 13,000원의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좀 애매하게 아깝잖아요. 그럼 13,000원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애지간하면? 잘 없잖아요, 뭐. 아니, 내가 뭐, 칸타타 폴드브루 블랙을 살 것도 아니잖아요. 멤버십 포인트를 쓰겠답시고. 백화점에 가면 13,000포인트 쓰려고 14만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는 추가 혜택을 알려주려고 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심경도 있어요. 네. 여기요. 심경까지 인수 안 했지. 되겠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눈에 땀나요? 왜요? 심경 문제를, 목적 문제를 푸는데 왜 손에 땀이 나죠? 빈칸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심경도 같이 하나 보고 가실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능 영어 영역의 문제 유형입니다. 왠지 아시죠? 심경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요? 여기만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2015년인가? 뭐 아무튼, 꽤 오래 전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의 발문 유형인데요. 심경 문제나 심경 변화 문제나 쉽게는 매한가지인데, 나름 어렵게 내겠다고 변화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더 감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의 심경, 뒷부분의 심경, 뭐 이거 고르고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얘만 보시면 된다고요, 주로. 그래서 그리고 최소한 앞부분의 심경을 잡아내려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아주 성실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성실한 걸 싫어하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그죠? 일단 뒷부분 딱 보고요. 뒷부분에서 얘가 많이 걸려봐야 2개 걸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답 바로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답 바로 골라지면 그냥 찍으시고요. 불안하면 앞부분 한번 확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베이스는 뒷부분 정도만 먼저 확인한다요. 그래서 봅시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읽기 위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 이 정도부터는 읽어봅시다. 한 3줄이니까. 그러면 she wondered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그럼 이 사람은 궁금해했대요. 이것을요. 그럼 절인데 접속사 대 생략이네요.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목적어 덩어리네요. 그러면 무슨 재미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을지 궁금해했대요. 그러면 딱 봐봐요. 궁금해하죠. 뭐가 재밌는 게 있을지. 책일까? 잡지일까? Perhaps는 아마도 혹은 어쩌면 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어쩌면 예쁜 그림이 있을까? 하고 she couldn't resist herself. 얘는 어떤 의미예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저항할 수 없었다. 뭔 말이죠? 그죠? 참을 수 없었다. 못 참지죠? 이게 뭐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can't wait가 뭔 말이죠?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이런 표현이요. can't wait 투부정사. 나는 투부정사 하는 걸 기다릴 수 없어. 하고 싶어? 죽겠어잖아요.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이에요. cannot resist, cannot wait요. 그래서 못 참지예요. 아무튼 이건 못 참지. 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and started heading up the stairs. 뭘 시작해요? heading. head는 뭐예요? 향하는 거죠? 어디로 향해요? 계단 위층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이네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럼 걱정, 뭐랄까요? 화남, 킹받음, 안도. 누가 봐도 1번이잖아요. 요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9번은 가능하면 한 30초 컷 안쪽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 뒷장 할 때 18, 19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런 거예요. 정말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봅시다. 16번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얘도 그냥 심경 문제인데 뒷부분 보시면 바로 나오죠. 단어만 봐도 되지 않아요? 이제 아이고야 뭐야 이거 뭐가 눌렸다. 이게 눌렸네. 음. 심경 변화 문제에 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심경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해석을 가장 대충 해도 되는 건 심경이죠. 단서가 되는 형용사나 명사든 동사들 정도 몇 개만 잡아도 느낌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읽기 싫으니까 이 정도 봅시다. 뭐 두 줄 반이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There were tears. 뭐가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Forming. 형성되는 눈물이 있었다. 어디에서요? Corner of his eyes. 그의 눈에. 코너니까 눈가라고 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졸라 길죠? The corner of one's eyes인데 한글로는 눈가 두 글자. 아름다운 우리말. 눈가에 맺히는 눈물이 있었고요. And one of them trickle. 트리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눈가에 맺히는 눈물이 있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트리크는 아시잖아요. 턱, 뺨. 그럼 뺨 혹은 볼로 뭐 다운했다. 그죠? 벌어졌다. 흘러내리답니다. 트리커 보통 흐르다요. 흐르다. 흘러내렸다. 감정이 뭐겠어요? 그리고 대놓고 그냥 맨 마지막에 나 친절하잖아요. anxiously. 어떻게요? 불안하게, 초조하게. 그는 불안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럼 봐봐요. 여기만 봐도 눈물 흘리고 불안합니다. 그럼 furious는 무슨 말이죠? 화난이죠. 그래서 angry가 조금 더 뚜껑이 열린 게 furious예요. 대노예요, 대노. 극대노. 그럼 걔 킹받아서 이미 조합도 이상해요. jealous는 뭐예요? 질투예요. 존나 화났는데 질투를 해요. 뭔 소리예요, 이건? 그 다음에 누가 봐도 2번이죠. 눈물 흘리면서 불안한데 지루하고 무관심하면 이상하고 안도하고 환기되면 이상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요. 위에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30번까지 복사했을 건데 야비. 그러면 다음 타임에도 그냥 열심히 신경과 목적을 봅시다. 재밌는 인공눈 거리에는 건조해. 오늘 보여주지 무슨 뭐 에디터든 홍석이가? 홍석이? 홍석이 소비가 있었는지 지금 아니면 S2로 몰렸는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연습한 것 같은데 S2가 인원이 너무 비어가지고 뭐 음? 그 S2는 어디요? 아니요. 뭐 개념상 이반이긴 한데 A1을 그냥 두 반으로 쪼갰대요. 수학반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까요? 어렸을 때 하겠습니다. 재밌을 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고막이 뚫려도 내 등이 물. 여기서 나 그만 좀 왔어. 이식 대표 이상. 그래. 아, 오늘 지했어. 대표 이상.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 나 이거 해볼게. 근데 멀리서 왔는데 너무 다르냐고. 되게 좀. 명 오늘 처음 들었어. 쏙, 쏙, 쏙. 또 이렇게. 음악 이거? 그래서 그냥 적어서 만나. 혹시 더 써도 돼? 이라서 또 어떨 지금 이거 알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사들을 이름이 뭐네? 배고파 시킨 거 같은데. 저번에도 배고프세요. 홈쇼핑. 아, 그때 알지. 이따가 나눠 먹을래? 누가 먹어? 그래. 이거 아, 저렇게. 먹어도 될까? 그냥. 나는 이거 몰랐어. 우와. 야, 내가 뭐. 로라서 너무 안 오고. 동물도 샵에서 그냥 또 소라 진짜 맛있게 근데 만남을 가 뭐야? 근데 나를 그냥 진짜 안 했어. 내 방에서도 이래다. 그냥 무슨 받아. 깨진 거도 그렇지. 아, 동생이 말했는데. 너 쓰레기. 되게 강. 막차에서 그럼 내 스스로 바로 나간 거야? 내가 선생님 오늘 세개 보는 얘기 들으셨구나. 20만 많았어. 그치, 안 들릴 수가 없지, 물줄 뒤로. 잘했어. 안 판자. 안 판자 들어. 너무 힘들어. 이건 진짜 공부해서 올라는 너무 넷플릭스 제가 말지. 정말 평소에서 이거 먹고 있었다고. 영수감이. 저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누구야? 이거 내버려. 이거. 그제? 이제 그제? 왠지 아, 그래요? 또 오래가라 왜 말이야. 안 돼? 뭐 지금 얘기 보고 싶어서 왜 오래가라 말했어. 아, 이게- 나는 생각상 X를 못 올라간다니까. 아니 얘가 10 줄었어. 이 시간에. 얘 휴교시키더라고. 나도 X가 삐뚤었다니까. 삐뚤은 게 A2로 A1로 다른 거지. 솔직히 삐뚤에서 S 더 올라가. 힘들다. 불가능이네. 힘들다. 쌤, 네? 얘네 왜안 올렸어? 동현이요? 동현이는 난 이미 올라왔다니까, 지금. 올라왔다니까? 올라왔다. 안 좋냐. 그래. 또 이래서 재밌다. 갑자기. 야, 내가 너. 아, 우리. 봅시다. 왜 아직 10시가 아니죠? 너 그거 하고 있어요? 봐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 우리 편하더라고. 힘들어.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 우리 깨보는 게 아까는 뭐 하는 게 있는 이 깨보는 거지. 오늘 이거야. 이거 얘기야. 나 깨기려. 이 상대 치게 됐지. 오늘 어땠어? 지금 오늘 그냥 계속이야. 계속하게 오늘은 음식이라고 혹시 저기. 글쎄요. 어. 친구를 그냥 도망쳐 관련시키가요. 자, 봅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응? 답 대충 봤는데요? 응? 응, 안녕? 응, 안녕? 잘 가, 수업하게. 너도 앉아, 그럼. 너 수업 아니야, 지금? 어차피? 저. 승희가 쫓겨났어요? 쟤요? 쟤 그런 적 있어요, 실제로. 쟤 국어랑, 저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올 작년 초 얘기예요. 음. 엥? 엥? 아니에요. 그거 거의 1년 전 얘기예요. 1년, 작년 초? 한 5월, 3월에서 5월 정도 얘기예요, 그거. 이야기가 이상하게 돈 거예요. 누구요? 실버 마이콜 날. 마이콜 닮은 건 누구죠? 왜? 진짜 좋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요? 마이콜. 힘들어, 씨. 봅시다, 우리. 심경 문제 뒤에 거 복사 해올 걸. 다시 가. 네, 지금. 싫어요. 그냥 복사한 거 할 거예요. 그래서 30번까지 복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 쉬우니까 숙제로 그냥 30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럼요. 심경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럼요. 대신에 얘는 뭐 이렇게 뭐 단어 정도만 그냥 찾아오세요. 막 꼼꼼하게 저기요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요. 전체 지문 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읽는 부분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단어 정리 정도만 해오세요. 얘는 뭐 크게 뭐 문장 분석하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장이 별로 안 나올 거라서요. 목적 신경은 문장도 짧고. 그러면 일단 17번 한번 풀어보고 같이 봅시다. 여기는 문장에 좀 써먹을 만하네요. 답은 뭐 겁나 빨리 찾을 수 있죠? 몇 번이에요? 그죠? 2번. 그래서
주로 이렇게 쌍따옴표 있는 사람 표현 쪽에서 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딱 봐봐요. 눈이 가잖아요. 느낌표 빡빡 있으니까. 그죠? 눈이 그냥 끌려가잖아요. Audience cheered. 관객은 환호했고요. OMG, 엄마야. 뭐, 개멋쩡.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엄마야, 개멋져. 하고, Sharon shouted. 소리 질렀대요. The rhythm and tempo. 리듬과 템포? 템포는 뭐겠어요? 속도 내지는 박자예요. 그러면 리듬과 템포 혹은 박자가 너무 어쨌어요? So energetic. 너무 에너지가 뭐 넘치고 sensational.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혁신적이었다? 너무 뛰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대절은 부사절 중에 결과의 부사절로 해석해 주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they shook her body and soul. 그것들이요. shook는 뭐예요? 이게 과거형인데 뭐 과거형이죠? 그렇지. 흔들었어요. 그녀의 몸과 마음을 흔들었어요. The concert, 이 콘서트는 was far beyond. 이 far beyond는 무슨 말이에요? 멀리. 그죠? 아득히 넘었다. 오, 표현 좋다. 아득히 너머에 있었다. 뭐 너머에 있었어요? 그녀의 expectation, 예상보다 훨씬 더 멋졌다 정도가 되겠죠? 대충 쑥 봤을 때요. 여기 표현 정도 하나 봐놓고 갑시다. 어디 갔냐? 여기요. be worthwhile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있네요. while 왜 이따 이럴 수도 있어. 졸려. 뭔 뜻이에요? 당연히. 뜻은 당연히 아실 거고. 맞죠. 뭐 할? 그죠? 당연히 요거 할 가치가 있다잖아요. 얘랑 일단 같은 표현들을 먼저 써봅시다. 뭐랑 똑같은 뜻이에요, 얘? 거의 비슷한 형제들이 있어요. 같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be worthy도 비스무리한 표현인데요. 얘는요, be worthy는 전치사 of랑 쌍으로 다녀요. 그래서 be worthy of ing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be 또 뭐 있어요? 비슷한 단어. be worth요. be worth ing. 그리고 여기에 있는 be worthwhile 투부정사는요. 여기에 ing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be worthwhile 투부정사, be worthwhile ing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근데 be worth하고 be worthy of는 당연히 of 붙었으니까 ing밖에 못 오겠죠. 그래서 be worth ing, be worthy of ing, be worthwhile 투부정사 ing 뭐 요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harsh는 뭔 말이에요? 뭐라고요? 거친? 가혹한이요. 가혹한, 심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요. The reviewer 저기요. 그만 놀고 이 자식들아. Reviewer was harsh, calling it an awful performance. 요 문장 짤막한데 요까지는 뭔 뜻이에요? 아이고 뭐가 밀렸니? 요까지는 뭔 말이에요? 그 후기를 쓴 사람은 되게 가혹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끔찍한 공연? 묻는 취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을까 궁금해서예요. So A, B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어떻게 불렀다? 그것을 끔찍한 공연이라고 불렀다죠. 동사라면. calling은 뭐예요? 요 ing는 그죠?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부르면서라고 해석하시든지 내지는 그리고 뭐뭐 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뭐 대단한 걸 묻지 않아요,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부를 만한 건 그냥 제 입으로 떠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틀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어려워 보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제가 떠드니까, 제가 묻는 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주로. 18번 해봅시다. 우연히 뭐 쓸만한 게 있나 보고 했는데 별게 없네요. 엘레간트요? 우아한, 맞아요. 품격 있는 우아한. 뭐 문장은 뭐 다들 무난무난하네요. 일단 답은 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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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 1번인가요? 찾았나요, 얘? 음, 음? 1번이에요? 5번. 음. 어? 이번 이번 정답이 한 어디로 갈까요? 일단 아까 요 정도는 설명을 해봐야지 하고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냐? 아, 여기네요. 요 문장은 뭐 그냥 해석을 잘 하면 해석을 뭐라는 거냐? 해석을 그냥 잘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I doubt whether I have brought it with me to this country at all. 이 뭔 말일까요? 나는 뭐 했다? 의심했다. 뭐를요? 내가? 그냥 it은 그거라고 합시다. 그것을 가져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이 나라로요. at all. 얘는요. 제가 얘 항상 그냥 at all의 뜻을 외우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어요. 뜻이 존나 많아요. ever하고 at all. 얘네들은 그냥 강조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문맥상 우리말 부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이 가방을 나랑 가져왔는지 이 나라에 가져왔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죠. 그럼 얘는 그냥 적절한 문맥상 당초에 처음부터 이런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냥 뭐 할 일 없을 때 쳐보세요. 뜻 졸라 많아요. ever, at, all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그 많은 뜻을 뭐하러 외우냐고요. 적절한 부사 우리말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럼 doubt의 뜻은 의심하다죠. 그러면 여기서 의심하다랑 의미가 비스무리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뜻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안 비슷한 단어예요. suspect는 무슨 말이에요? 얘도 의심하다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doubt랑 suspect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봐봐요. I doubt you.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의심해요. 혹은 살짝 바꿔볼까요? I doubt your words요. 나는 네가 한 말을 의심하는 거죠. 그럼 doubt는요. 의심을 하는 건데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은 좀 쉽게 말하면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의 의심이에요. 그리고 suspect도 의심하다죠. 근데 얘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세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뭐 한 몇천에 스프를 탔어요. 내 돈 내산 심지어 내 용돈으로. 근데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근데 어떤 새끼 필통에 들어있어요. 새끼 내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요. 그럴 때는 suspect예요. I suspect that that's mine. 이렇게. 저거 내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spect가 명사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나. 명사인데요? 바로 끊으면 안 되죠? 용의자예요, 용의자. 그러니까 용의자라는 어떤 놈이에요?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서스펙트하고 나우트는 의심하다인데 하나는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하나는 맞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용의자가 서스펙트다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갔냐? 이 표현이요. 우리 내신 때 졸라 많이 보던 표현 같은데 I must have left it. 그럼 나는 그것을 뭐 했어요? left요? 놓고 왔어요. 그죠? must have pp는 뭔 말이죠? 그죠? 했으면 틀림없다. 나는 그것을 캐빈 안에다가 그러니까 캐빈이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캐빈 하면 오두막집, 통나무집 같은 걸 보통 캐빈이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 보면 그 산에 뭐 휴양림 막 이딴 거 해가지고 방갈로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독채 쓰는 집처럼 생긴 뭐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그만 그런 애들을 보통 캐빈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지어진 혹은요 아니면 우리 개념으로 펜션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펜션인데 한 집이 독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사용하는 내 방을 캐빈이라고도 해요. 어쨌건 이런 쪽이건 저런 쪽이건 캐빈은 내 집은 아니고 잠깐 묵는 그런 객실 정도예요. 내가 이걸 캐빈에다가 놓고 왔음에 틀림없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While looking for the bag 뭐 하면서요? 가방을 찾으면서요. 그리고 and the metro has left 그 서울 메트로는 무슨 회사예요? 서울 메트로 몰라요? 진짜요? 서울 메트로가 뭔지 몰라요? 2호선 회사요. 1, 2, 3, 4호선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 메트로예요. 2, 3, 4호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아니다. 1호선도 서울 메트로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국철이다가 고가 운영 구경을 하다가 서울 메트로로 넘어갔을 거예요. 서울 메트로에서 아무튼 메트로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우리 개념으로 치면. 근데 여러분들은 경전철 타봤어요? 신림선? 아, 조그만 거요? 몰라요. 난 안 타봤어요. 그 씨발놈의 것 때문에 이 동네 길이 10년을 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되게 근처에 여기 있는데, 안 타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지하철처럼 생겼어요? 지하철 이렇게 어. 물렸어요. 이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이게 되게 좁아요? 그러면 양쪽에 사람 앉아있으면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는 거야? 좀 좁아요? 신기하다. 아무튼, 관광하듯이 타보러 가야겠는데, 언제? 집 근처에 여기 있으나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그 경전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기차 모형으로 생긴 게 크게 두 개잖아요. 땅속으로 다니는 지하철. 어쨌건 짱 긴 거. 아니면 땅 위로 다니는 기차. 이렇게만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얼핏 봤을 때 뭐가 있었죠? 여기 있는 메트로 캐리지라는 애가 있는데 캐리지는 원래 뭐예요? 캐리지. 우리가 생각할 때 캐리어가 캐리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모내가지고 뭔가를 담는 가방 같은 거, 이런 걸 보통 캐리지라고 하는데, 요때 캐리지는요, 사람을 싣고 다니는 네모난 박스를 말해요. 그게 뭐겠어요? 열차겠죠. 근데 보통 메트로 캐리지는요, 이렇게 경전철도 막 이렇게 몇 칸 안 돼, 칸이? 거기까지는 안 타봤어요? 샵이.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다니는 열차 한 칸짜리 있거든요. 아니면 뭐 조선시대 그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서울을 열차처럼 생긴 애가 레일을 따라서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통 캐리지라고 합니다. 뭔 말하려고 일로 왔죠? 정리요.
중요가야? 왜 일로 왔죠? 아니 근데 이 문제를 왜 헷갈린 거죠? 나는 이거 놓고 왔나 봐요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디 갔어요? 뭐 when I realized 내가 깨달았을 때요. One of my expensive shoes is missing. 내 존나 비싼 신발 중에 한 one of one이니까 신발은 one이에요, two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shoes잖아요. 근데 one이라고 했다는 건 신발이 그죠? 한 짝 사라진 거예요. 내 개비싼 신발 중에 한 짝이 사라진 거예요. 나 이거 방에 놓고 왔나 봐. 가방 찾다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도하면 안 될 거고요. 뭐 존나 돈이 많지 않으면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실망해야겠죠? indifferent는 뭐예요? 알죠? 무관심. embarrassed는 뭐예요? 당황 아니죠. 근데 embarrassed는요 보통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뻘쭘한 경우가 있고요. 쪽팔린 경우가 있어요. 아, 똑같은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쪽팔린 경우가 있고요.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졌네요. 그리고 아무튼 blush는 뭘까요? 여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그죠? 달아오르다죠. 그래서 보통 이게 얼굴 따위가 달아오르다. 그래서 볼치하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블러셔라고 하잖아요. 블러시하게 만들어주는 물건. 그래서 사실 이런 지문 같은 경우가 요렇게 두 개 걸리는 경우예요. 두 개. 그럼 뭐 앞쪽으로 살짝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얘가 뭐 케빈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행하는 애인가 봐요. 첫 번째 문장 딱 보자마자 뭐예요? 호텔 로비가 우아하고 well lit 이거 무슨 말일까요? 좋지. lit가 뭔 뜻이에요? lit 이게 뭐예요? 얘가 뭘까요? 뭐의 과거형일까요? light의 과거형이에요. light, lit, lit예요. 그럼 light가 동사는 뭐겠어요? 그죠? 불을 밝히다, 불을 켜다, 불을 밝히다. 그럼 호텔 로비는 아주 우아하고 불을 잘 밝혀줬어요. 뭔 말이에요? 호텔 로비가 깜깜하진 않을 거 아니야. 조명이 멋졌다는 얘기예요. 조명이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 내 호텔 딱 들어갔는데 우와 되게 예뻐. 화내? 이거 좀 그러니까 조명도 되게 멋져. 분위기가 좋아. 그럼 이 사람은 불안했겠어요? 만족했겠어요? 어디 갔냐? 어? 큐리어스 아씨 좀 더 읽어야 되나? 기분 나쁜데? 그러면 시발시발 하면서 좀 더 읽지 뭐. 그러면 짧은 지하철이 다녔어요. 그냥 우리는 지하철밖에 없으니 뭐 경전철 혹은 지하철 다녀요. Through this place 이곳을 관통해서 다닙니다. 그럼 이 호텔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이네요. 그리고 carrying executives 그럼 누구를 실어 날라요? executive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회사로 치면 종업원? 높은 분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executives는요, 통상 임원 정도로 해서 가면 돼요, 임원. 임원이나 단 회사의 높은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요. I am well dressed. 내가 되게 옷도 잘 차려입었대요. 이게 뭐죠? 잘한다. 차콜이요, 차콜. 그죠? charcoal, color suit. 내가 그러면 차콜 색깔의 수트도 입고요. 검은 신발도 신었어. 여기까지 왔으면 멋진 호텔에 와서 멋지게 차려입었으니까 뭐지? 이건 아닐 거잖아요. 저 큐리어스는 뭐지인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satisfied 했겠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요지 문제라도 조금 섞어놓을 걸. 인쇄를 잘못했어요. 멍청이. 19번 해보실게요.
어머나. 이건 사실 중3 애들 보고 풀어야 돼 맞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어머나. 중3도 아니고 한 중2도 괜찮겠는데요? 그는 이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뭐래요? I'm fine이요. 그럼 뭐 누가 봐도 뭐밖에 없어요. 1번 밖에 없네요. 그리고 아까 방금 위쪽을 살짝 펼쳤는데 얘는 이제 잘 하실 것 같으니까 후딱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My test P 뭔 말이에요? 그쵸?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getting concerned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concern이 여기서 뭔 말일까요? 동사 지금 PP니까 걱정하다, 그쵸? 걱정하다, 염려하다. 그러면 getting concerned는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면서니까 걱정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걱정하면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걱정하면서가 됐네요. 뭐 아무튼 간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현들. 그리고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얘는 2번. 그쵸? 얘는 뭐 단어 정도만 몇 개 보고 넘어갑시다.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있을 동안 저는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뭐한 표현이나 뭐 단어 같은 거 있나 싶어서 얘는요 뭐 수능에 자주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대충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얘는요 여행을 갈 때 내가 영어를 쓴다면 되게 실수하기 좋은 영어라서 얘는 뭐랄까요 그 영어 회화학원 같은 데 가면 배울 법한 그런 영어예요. suitcase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똑똑한데? 우리가 보통 캐리어라고 하는 거요. 캐리어를 캐리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캐리어는 뭐에 가깝냐면요. 우리가 그 공항에서 이렇게 짐 나르는 카트 있죠? 짐 마를 때 이렇게 실어 놓는 거. 보통 차라리 그게 캐리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제 캐리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I lost my carrier 이렇게 말하면 그걸 왜 들고 다녀? 이렇게 될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으아, 요건 아시죠? 행out. 뭐예요? 놀다, 어울리다. 그쵸? get around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green은 뭐예요? 웃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일이면 어, 이게 green이에요. 되게 크게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우리말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래요 그거요. 한박 웃음. 배고프다. 한박. 존나 배고프다. 배고파. 네. 어? 어디 있죠? I bet요. 여기 bet은요. 내기 따위를 걸다예요. 내지는 내기하다라고도 해석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놓쳤는데 나는 뒤를 안 읽어가지고 놓쳤군요. 여기에 나오는 I bet은요. I bet 뒤에는 주로 대절이 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무엇을 장담하다예요. 직역하면 나는 대절이라는 데에 걸 거야. 난 여기에 걸어.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뭐뭐를 장담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무난하네요. 앞에를 너무 많이 비우고 왔으니까 앞이나 할까요? 목적? 네. 어차피 뭐 뒤로 다 푸실 건데요, 뭐. 그럼요. 그거 다 풀기요. 30개밖에 안 돼요. 금방 하실걸요? 뒤에 졸라 친절하죠? 해설수도 달아드렸어요. 아니,
뭐랄까, 책이 없는 그 죄책감을 담아서 성의껏. 네. 아니요, 이거 독해책이요. 아, 그거요? 그게 정규 문법책이에요. 원래. 아니요, 걘 독해책이요. 특강책은 따로 있어요. 우리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추가 수업은 토요일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첫날에 딱 와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고, 이게 무슨 책이고, 아이, 진짜, 씨. 써야 되는데. 봅시다. 얘는요, 후딱후딱 읽고 갈게요. 나는 맥이고요. 아주 오랜 팬이에요. 웨이크필드. 여기 지금, 이건 기출 치지 마세요. 그냥. 얘 스펠링이 이상하죠? 얘도 스펠링이 이상하죠? 이 글 쓴 새끼의 국적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영국 놈이에요. 그래서 이 R로 끝나는 단어가 R2로 끝나는 경우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센터.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쓴다거나, 뭐, 칼라를 이렇게 쓴다거나, 플레이버를 이렇게 쓴다거나, 어차피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도 theater이라고 쓰는데 조금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맥이고요. 이 극장의 오랜 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무슨 목적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문장이 나오죠. I'm well aware that.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절을요. 라고 말하네요. In this difficult economy, 이러한 어려운 경제에서 organizations such as Wakefield Community Theater, 그럼 여기와 같은 조직은요, 단체는요, are facing 직면하에 있어요. Financial difficulties,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And therefore, 그러니까 an increase in ticket prices is inevitable. 그럼 티켓 가격의 증가가 어때요? 불가피해요. 알고 있어요. 하면서 but in my opinion 하지만 제 의견에는 뭐예요?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1번이요? 아,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인상률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요까지만 합시다. 여기 하나만 더. 짧네요, 얘는. 어차피. 5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왜 이렇게 신났어? 얘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문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는데요? 문장도 너무 짧고, 그쵸? 그럼 3학년 거예요, 다, 당연히. 응, 심지어 9월이에요. 21년 9월도 그렇고, 21년 수능도 그렇고, 심지어 어려웠던 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최근 한 3년은 수능이 쉬웠던 해가 없어요, 영어가. 최근에 그냥 계속 어려웠어요. 2020년 수능이 쉬웠어요, 2020년 수능. 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학 가는 2021년도에 20살 되는 친구들이 봤던 수능이 쉬웠습니다. 너무 심하고 참 이지다. 응? 누가요? 응. 아, 이번 주에요? 이거 아주 올해예요? 응. 응? 집에 간다고? 아, 근데 수능 문제가요. 어, 1등가 원래 80점대 중반 후반에 있던 친구들은 1등급을 수월하게 맞았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저기 용산에 계시는 대통령 국방부 대통령 각하께서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혼냈잖아요. 그래가지고 킬러 문제를 다 뺏겼잖아요. 전 모든 과목이요. 그 저는 이제 그걸 읽어봤거든요. 그 교육부에서 이제 그 킬러 문제로 찍은 기존의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제들을 딱 띄워놓고 왜 이런 문제가 킬러 문제고 왜 나쁜 문제인지를 스스로 평가한 그 보도 자료가 있는데 존나 웃겨요. 진짜로요. 그게 빈칸 문제인데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 있어요. 이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선정된 이게 킬러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요.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며 고등교육 과정에서 학습하는 문장에 비해 문장이 길고 복잡하대요. 그러면 고등교육 과정은 뭐 씨발 IM, 톰, 유아, 제리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문의 소재가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 추상적인 소재래요. 아니 왜 그럴 거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 갖다 놓고 수능 문제라고 내. 그리고 다 호시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공교육에서는 너무 어려운 학교 선생님들은 병신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되게 열받을 것 같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자료 조사 많이 하고 자료 스스로 만들고 되게 공교육에서도 빡시게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은데 왜 도매금으로 학교 선생님들 병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거 지문 보면 안 쉬워요. 수능 완성 지문이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지문은요, 충분히 킬러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만 지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덕분에 수능 문제가 쉬워진 건 맞아요. 단, 빈칸 추론하고 순서하고 삽입 문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번 때 3번 문제들이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어요? 30번 때 어려운 3번 문제만 틀리던 친구들이 이득을 받겠죠. 그래서 수능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후반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그 집을 확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은 점수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한 78, 80, 82, 83, 75 이렇게 75에서 85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70점대를 많이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 봐봐요. 시험 어려운 문제 난이도를 확 내려놨죠. 그럼 점수가 다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아니 왜 씨발 그럴 거면 그냥 영어는 패스페일 해가지고 50점 넘으면 통과해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디서 어렵게 내겠어요? 2점짜리. 그러니까 20번, 왜 머리가 안 돌아가냐? 20번 주장, 21번은 원래 뭐 어려운 지문이잖아요. 밑줄은요, 함축은요. 20번 주장, 22번 유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이요. 얘네들 문제, 지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는 보통 한 해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난이도를 그냥 100점 만점으로 잡는다면 100에 가까운 난이도를 가지는 지문이 한 지문에서 두 지문이 있었거든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학원에 있을 텐데 그 옆자리 영어 선생님하고 둘이 그랬어요. 아니 이 지문을 통상적인 고등학생 혹은 공부를 잘하는 고3 학생이 요 지문을 길게 잡아서 4분, 통상적으로 3분 내에 답을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지문들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혹은 30번 때 3점짜리 난이도의 지문, 어려운 난이도 지문이 그래도 한 90점? 85점에서 90점 정도 난이도의 지문이 있었다고 치면 얘네를 다 80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대신에 한 60점, 70점 정도의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평균 75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만한 걸 다 맞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90점대 후반 100점 가까이 점수가 나왔는데 70점, 80점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은 원래 20점대 초반에서 20번, 22번, 23번, 24번을 다 맞으면 80 넘기는 거고 거기서 나가면 70점대가 돼버리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35번 그 문맹 문제하고가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지문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그래서 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좀 넓게 잡아서 그런 정도에 있는 친구들 점수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또이또이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어차피 90점대는 많이 나와봤자 영어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영어에서 의미가 있는 건 80 밑으로 떨어지냐, 80을 맞추냐예요. 정시건, 수시건. 뭐 수시라면 최저를 못 맞추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막 뭐 3합, 5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보통 영어는 2만 나오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시에서는 보통 70점대부터 점수가 감점이 돼요. 보통.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감점이 되게 심하게 되고요.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정작 영어로 최저를 맞추거나 영어 점수가 중요한 애들한테는 영어 점수가 깎이게 문제가 나와버려서 어찌 보면 유의미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봐봐요.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중위권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위권을 학원 안 다니니까. 그래서 뭐 극상위권 애들이야 원래 3학년 되면 영어 안 다녀요. 영어 학원 안 다녀도 어차피 95, 뭐 98, 100 나오는데 뭐하러 학원 다녀요. 그렇잖아요. 안 다니거든요. 내신 딱 끝나면 안 다닌단 말이에요, 영어는. 근데 어차피 전 더 좋게 생각해요. 평소에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영어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나 원래 80 나왔는데 이러면서 성적표가 자꾸 75, 77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원을 끝난 애들은 어차피 상위권이라 호수예요. 다녀야 되는 애들이 더 늘어나요, 어차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